네, 올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이렇게 유난히 더웠던 여름 날씨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이 한국전력의 주먹구구식 요금 체계에서 비롯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현행 전기요금 체계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여름 전기요금 고지서 받으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 담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주택에 쓰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기를 조금 많이 쓰면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요금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전체 6단계의 구간 요금을 설정해 놓고 가장 낮은 단계, 그다음에 네. 가장 높은 단계의 킬로와트당 전기요금은 무려 11.7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요금을 많이 물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누진제 요금 때문에 혹쓰기에 좀 가정에 에어컨 한 대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틀어서 조금 시원하게 유지를 하는데도 전기요금을 늘 걱정하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이제 전기요금 체제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가정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지금 현재 그 1가구당 전력 소비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4분의 1 수준, 네. 또 일본의 절반, 2분의 1 수준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택용 전기의 전체 소비량은 한 13.7% 정도.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체 쓰는 전기량의 13.7%를 이제 주택에 쓰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가 이제 한 55% 쓰니까 네. 산업용 전기 요금 쪽에 조금 뭔가 요금 체계에 조금 현실화가 네.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좀 높다. 이거는 산업용 전력까지를 포함한 내용이겠군요. 그렇죠. 예. 그 가정의 전기요금 폭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한참 더울 때 조금 그 에어컨이라도 조금 틀고 그다음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의 전기량에 네. 대해서는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전기요금을 책정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외국의 수준과 같이 그 단계를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누진율도 11.7배에 이르는 그런 요금을 책정할 게 아니고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2배 내지 3배 정도의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김 의원님 지역구가 대구 지역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는 안방이나 다름없는 지역이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최근 좀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예. 어제 기자회견도 했고요. 예.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근혜 후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평탄지 않은 삶을 사신 분이죠. 네. 어머님께서 이제 공산주의자의 어떤 흉탄에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또 믿고 있던 부하의 그 흉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때는 또 절망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지만 네. 아버님 집권 시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았던 분들 그분들에게 이번에 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은 이제 다른 여타 후보와 같이 네. 좀 국민들을 어떻게 좀 편하게 해야 될지 하는 정책 경쟁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좀 경쟁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진심의 표현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향후 대선 전국에서 역시 현실 정치의 벽이라는 게 지역주의가 엄연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어느 정도 수성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TK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하면 안방 단속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지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선거 전략상으로는 텃밭인 지역에서 많은 투표율, 득표율을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네. 아마 박근혜 후보의 튼튼한 아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장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최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네. 어떤 그런 이제 성향에 대해서 굳건한 신뢰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좀 그 부산 경남이라든지 또 서울 경기 지역에 조금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도 같은 당 소속 의원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정책으로 많이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에게 호감을 주는 행보, 또 진정성을 보이는 어제 말한 것처럼요. 진정성을 보이는 행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행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반적으로 중산층 서민 가구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어요. 네. 그만큼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을 많이 느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 또 여러 가지로 대학생들의 어떤 그 등록금 부담, 또 사교육비 부담, 높은 물가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은 또 우리가 그 힘이 약한 분들, 중산층 서민 가구에 포인트를 맞춰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새 후보의 추석 민심 잡기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추석 민심 레이스에서 네. 박근혜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난 5년간 박근혜 후보는 부동의 대선 후보 1위였습니다. 네. 5년 동안 나름대로 또 내공이 많이 쌓였다고 보고 저는 이분이 복지 정책이든 여러 가지 사회 정책 분야에 대해서 진지하게 스타디를 하고 그걸 또 정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출마한 다른 유력 후보 두 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부분만큼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고 네. 그 부분을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또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